자,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요. 여러분들은 일반 국민들은 재정에 대해서 잘 이제 그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는 별 뭐 사실 크게 자세하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정을 보게 되면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요. 오늘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 지금 재정 운용이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봐보세요. 총수입, 정부에 그러니까 총수입이 있고요. 지출이 있고 쓰는 돈이 있고, 그거를, 그 양자를 뺀 게 바로 뭐냐면은 통합수지라고 해서, 통합재정수지라고 해가지고, 재정수지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재정수지의 기초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통합수지라는 것이요. 이건 수입에서 지출을 그냥 뺀 거예요. 뺀 겁니다. 그러니까 IMF에서 이걸 기준으로 재정을 관리하라 그래요. 재정을 관리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추경호는 굳이 이걸 안 쓰고 관리 수지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 사회보장성 수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4대 연금 4대 그 사회보험 내는 거 있잖아요. 사회보험이요. 이게 아직도 우리는 흑자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적자가 되면 이거 국가 채무에 포함 안 시킬 거예요? 흑자일 땐 빼고 적자일 때 나중에 포함시킬 거 아닙니까? 재정 적자에다가 국가 채무에 포함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 지금 뭐냐면 재정 준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가 흑자다 보니까는 이걸 빼게 되면은 통합수지에서 이걸 뺀 게 관리수지거든요. 관리수지는 그러니까는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가지고 재정수지의 적자를 크게 만들어야지만이 국민들한테 이 공포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정부의 살림이 적자가 굉장히 지금 크다고 이렇게 공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재정을 그러니까 엄격하게 통제하자는 재정 준칙을 통과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경제 관료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돈은 국가의 재정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대통령도 손을 못 대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법으로 지금 법제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1분기하고 제가 이렇게 박스로 해놨어요. 여러분 숫자가 워낙 많으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박스로 한 것만 한번 봐보세요. 1분기 1, 2, 3월 달에 수입이 145조, 지출이 187조 해가지고 통합수지가 한 42조가 적자였었어요. 자, 그런데 2분기에 4월, 5월, 6월 달 2분기에 수입이 151조, 좀 증가했죠. 한 5조 원 이상 증가한 거예요. 수입이 증가했어요. 근데 지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조나 줄어버렸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입은 늘었는데 왜 지출을 그러니까 더 많이 줄이냐고, 1분기보다도. 네? 더 많이 줄이냐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장률을 깎아먹었죠. 성장률을 깎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에 정부가 끌어내린 성장률이요. 성장률 얼마인지 아세요? 0.8%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성장률이 0.9%를 달성했어요. 0.9% 달성했는데 정부가 끌어내리만 안 했어도 1.7%가 가능했던 거예요. 네? 정부가 기여를 하나도 안 했어도.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요. 성장률을 앞장서가지고 끌어내리는 정부가. 이건 미친 정부예요. 미친 정부야. 소위 경제관리들, 모피아들이 자기들 탐욕으로, 거기다 윤석열은 경제에 대해서 경제도 모르니까는 그냥 다 맡기고 앉아있고 그냥. 예? 이 모피아들이 그러니까 자주우주하면서 지금 한번 봐보세요. 모피아들이 완전히 윤석열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잖아요. 예? 기재부 장관이 모피아고 한덕수도 모피아 출신이고 총리가, 그다음에 뭐냐면 경제수석도 모피아잖아요. 청와대 들어가 있는 이 모피아들이거든. 모피아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은 경제 잘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수치도 그러니까 입력해준 대로 떠들어대는 거야. 예? 본인이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예? 자,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냐면은 수출 환경을 망가뜨렸잖아요. 탈중국 선언하면서. 예?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타격 보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타격을 보거든요. 타격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은 똑같은 세율 속에서도 세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적게 벌었으니까. 그런데 법인세율까지 올해 또 내렸잖아요.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쭉 내렸잖아요. 올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수입이 돈벌이가 줄어들었는데 거기다 세율까지 내렸어. 그러니까 법인세가 그러니까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죠. 정부의 세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정부인 거야. 예?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7월 달에 국가재정전략회의 열어가지고 통합수지로 홍남기 때는 통합수지를 가지고 이게 IMF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 관리수지로 하겠대. 한국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IMF에다가 통합수지를 보고를 할 겁니다. 근데 관리수지로 하겠다는 거야. 예? 전 세계가 다 통합수지를 하는데 자기만 관리수지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채무가 60% 넘으면은 이것도 3%도 더 줄여가지고 1 내지 2%를 더 줄이게 강제로 하겠다는 거야. 그걸 법률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예? 국가 재정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권한을 이임한 선출 권력들이 결정할 문제이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한국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책임하에서 지금 이게 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지금 모피아들이 자기들이 장악하겠다는 거야. 왜? 정치검찰들이 부러운 거지. 정치검찰들이 뭡니까? 정치검찰들이 그러니까 이 기소권 독점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권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전횡을 부리면서 자기들의 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으로 지금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야. 예? 모피아들은요. 검찰 같은 권한을 갖고 싶은 거야. 그게 부러운 거야. 쟤네가 그러니까는 이 국가고시로 패스해가지고 검사된 거나 공무원 된 거나 국가공무원이 된 거나, 우리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행정고시 봐가지고 저거 된 거나 뭐가 틀리냐 이것이.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들은 결국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그랬으면 모피아는 뭐라 했습니까요? 사익 추구를 위해 가지고 공적 자원을 그러니까 사유화해 가지고 사익 추구하는 집단이라 했잖아요. 예? 그 사익 추구의 기본이 뭡니까요? 시장에 가장 힘이 센 재벌 자본, 그 다음에 금융 자본의 이익에 복무를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냐면 퇴직한 다음에 글로 가잖아요, 다들이요. 예? 그 이익 챙기겠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재벌이나 금융 자본들은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재정 지출 최소주의예요. 정부가 돈을 적게 쓰면요, 국민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간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민간금융이 돈벌이 하는 거야. 이 모피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짓는 것도 싫어해요. 왜? 공공주택 많이 지게 되면은 재벌 자본들의 건설 회사들이 집 공급을 그만큼 줄여야 될 게 아닙니까? 돈벌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이익에 그러니까는 이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자본의 그러니까는 심부름꾼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의 심부름꾼을. 재정지출 최소주의가, 여러분들은 정부가 그러니까 막 돈을 적게 쓰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돈 적게 쓰면요, 그 돈 지출 적게 하는 만큼 누군가 피해를 보잖아요. 정부는 대개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많은 부분을 결국 뭐냐면 대다수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국가 안보도 있지만은. 예? 국가 안보와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한 소득 지원이 이게 양대축인 거예요. 재정이에요, 기본적인. 근데 그걸 줄이게 되면 결국 피해는 결국 일반 대중이지요. 예? 그러니까 재정준칙 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냐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서 감세를 추진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지요. 세금 수입이 감소하니까는 지출을 줄여야지. 이 재정 적자에 맞추려니까는. 지출을 줄이니까 성장률이 떨어질 게 아닙니까? 실제로 성장률을 기재부가, 정부가 올해 성장률이 4%, 경상 성장률이요. 물가까지 포함한 4% 될 거라 했는데 3.4%는 낮췄잖아요. 7월 달에요. 지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네가. 그러니까 해외 기관들에서 성장률을 계속해서 인하한 이유가, 이건 한국은 정부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앉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바깥에서는요. 예? 5회 연속 감소하느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뿐이 없다니까요. 근데 밖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건 뻔한 거야. 이 결과는요. 일반 국민들은 그게 어리둥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예고된 수준이었던 거예요. 성장률 둔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률이라는 게 뭐예요? 한 나라의 그러니까 국민 소득의 증가율이잖아요. 소득이 감소하니까는 또 세금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4%일 때 예상했던 수입하고 3.4%일 때 예상한 수입하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세수가 감소하니까 또 지출 삭감해야 돼. 이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악순환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악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놈의 정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지구상에. 윤석열이 경제를 모르니까는 모피아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나라 재정과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예?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 세수 감소시켰어. 인위적으로. 정부의 세금 수입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 지출 삭감해. 그 성장률 떨어져. 또 그러니까 성장률 떨어지니까 세금 수입이 또 감소해. 세금 수입 감소니까 또 지출 삭감해. 왜? 자기들 재정 주식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설정한 재정 수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률을 국제기구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5회 연속 계속 내린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니까요. 이들이 바보입니까? 이거 성장률을 이렇게 낮추는 거는요? 뻔히 보이거든. 뭐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쟤네들 뭐 웬 미친 짓을 하고 앉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정기국회가 가장 중요한 건 국정감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처리잖아요. 예산 처리다 보니까 기재부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 자료를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보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원래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를 그대로 지금 수치를 제시했더라고요. 나 이거 보고서는 이 사람들 예? 뻔뻔한 건 둘째치고 끔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수입을 보세요. 수입을 보게 되면은 21년도에 344조 원이었었고 22년도에 396조 원이었었어요. 실제로 정부에 들어온 수입이요. 1년 사이에 한 50조 이상이 증가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자기들이 예상을 한 게 401조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이렇게 편성을 한 거야. 예? 작년도보다도 그러니까 한 5, 6조 정도 더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나온 걸 가지고 하반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면 357조 뿐이 안 거칩니다. 357조라는 얘기는 21년도 수준 가깝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부의 수입은 웬만하면 안 줄어들어요. 팬데믹 같은 2020년도 그런 경제 활동이 막 올스탑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요. 정부 수입은 되게 안 줄어듭니다. 왜? 똑같이 생산을 해도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명목소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세금도 그 명목소득에 기반을 두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이렇게 찌그러들 걸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수입을 전망을 한 게 정부가 목표한 게 367조로 했어. 이게 뭡니까? 작년도보다 한 30조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거잖아.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참상이에요. 예? 내년도 그러니까는 정부의 총 수입이 작년도보다도 한 30조 원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지금 자기들이 만든 거지. 누가 만든 거야? 무슨 경기가 특별하게 지금 뭐 그러니까는 지금 과거 팬데믹이라든가 금융위 때 좀 나쁜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어야 돼요? 30조 가깝게. 예? 내년도 수입이. 근데 이 수입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부의 세수 감소를 주도하는 게 법인세잖아요. 법인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건데 법인세가 특히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인세라는 것은요. 법인세 수입은 전년도 수입 실적을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전년도 수입 실적을 가지고요. 예? 전년도 기업이 번 걸 가지고 올해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한 357조 정도 예산인데 이게 작년도 법인들의 소득을 가지고 나온 거라 이거예요. 근데 올해 법인들의 수입을 가지고 내년도 법인세를 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가 작년보다 좋습니까? 수출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랬잖아요. 올해가 357조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그것보다 10조가 많게가 이게. 예? 이것조차도 지금 그러니까는 좀 과장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출을 봐보세요.
지출 올해 이제 639조를 여전히 관철하겠다고 일단 설정을 해놨어. 난 이게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상반기에 엄청 축소했는데 이걸 여전히 그러니까 목표치를 해놨더라고요. 국회에다 제출한 걸 보니까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657조를 지금 쓰겠다고 이렇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그러니까 한 20조 더 쓰겠다고 이렇게 제출한 거잖아요. 제출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상반기에 정부가 0.8%포인트를 끌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렸어요. 이걸 아까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 자기들이 목표한 통합수지가 13조 적자고 관리수지가 58조인데 상반기에 이미 관리수지가 83조나 적자가 났거든. 그러니까 이걸 58조로 맞추려면은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출을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수입은 계속 줄어들 텐데 지출은 그러니까 더 많이 줄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상반기에만 83조가 적자인데 58조에다가 목표치다 맞추려면은 얼마나 많은 지출을 줄여야 되냐고요. 하반기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반기에 성장률이 또 떨어지지. 예, 그걸 제가 계산을 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지금 바로 봐보세요. 예? 7월달 저기 나왔잖아요. 예? 소위 산업활동 동향이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소비 생산 투자가 트리플 적자를 나타냈잖아요. 7월달께.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작년 5월달부터 누적 변화를 봤어요. 소비는 1.7%가 줄어들었고, 아니 이건 대개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다들 소비나 생산은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줄어드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팬데믹 같은 상황들, 경제활동이 완전 스탑된 상황이라든가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고요. 생산은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의 이 핵심 산업이 2차 산업이잖아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이 한 9% 정도 떨어졌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설비 투자는 한 11% 떨어지고. 예? 아니 이래놓고서는 어떻게 그러니까는 윤석열은 뻔뻔하게 전 정권이 나라를 거덜냈다고 이렇게 해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거덜내고 앉아 있으면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게 생각하면은 경제를 모르는 거고 아니면은 알아도 그거를 그러니까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지요. 예? 자기 책임 저거 피하기 위해서. 자, 이거 봐보세요. 최근에 8월 29일이니까 엊그저께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요. 아니, 8월 29일 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5년치를 해서 새로운 운영치를 발표한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은 올해 목표치를 원래 예산안 했을 때랑 똑같은 수치를 여전히 이걸 관철하겠다고 딱 해놨어요. 왜? 이거 관철 못하면은 재정준칙 통과할 명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자, 수치가 막 글자가 나와서 복잡해 보일 텐데 이거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계산을 해본 건데 상반기에 지금 관리수지가 83조라 했잖아요. 연말까지 수입을 626조를 맞추고 지금 연말까지 지출을 639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연말까지 그러니까 수입은 그러니까 한 626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은 상반기에 수입과 지출이 나온 게 있잖아요. 상반기에 나온 수입과 지출이. 예? 상반기에 수입이 296조뿐이 안 나왔어. 원래 예상은 334조가 나와야 되는. 아니 작년도에 333조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든 겁니까? 한 36조 정도가 줄어든 거야. 상반기에 이미요. 예? 이거를 그대로 뭐냐면 상반기 추세를 하반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251조뿐이 안 고쳐요. 수입이요. 예? 251조뿐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원래 쓰려고 했던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봤을 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는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은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출을 줄여야 되느냐. 요 요인만 가지고 78조 4천억을 줄여야 돼. 78조 4천억 원을. 수입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출을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지출을 만약에 축소할 경우에는요.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요. 52조 5천억 원을 줄여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31조 원을 최대 131조 원까지 지출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131조 원이면요. 정부가 전망하는 경상성장률이 3.4%로 수정 인하해가지고 낮춘 게 7월달에 3.4%거든요. 이걸 대입해서 보게 되면은 올해 그러니까 명목 GDP에 5.9%나
해당되는 규모예요.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한 2%를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으니까는 이걸 빼게 되면은 최대 실질 성장률을 3.9%포인트나 끌어내린다는 얘기야. 상반기에 0.8%포인트 끌어내는데 하반기에는 그것에 거의 한 4배 정도가 되는, 4배가 뭐예요? 5배 정도에 가까운 3.9%포인트나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예? 아,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이지 뭐예요? 정부가 성장률을 그러니까 막 끌어내려고 앉아있는데, 예? 정부가 왜? 자기들이 설정한 그러니까는 이 그 재정 수지를 맞추려다가 보니까 그걸 맞춰야지만이 자기가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재정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진짜 제가 여기다 기적이라고 제가 조롱하듯이 표현했지만은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통합 수지는 42조 흑자로 만들어야 되고 관리 수지는 25조 흑자로 만들어야 돼. 지금 적자 행자 쭉 하는 걸로 갑자기 흑자를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거 기적이지 뭐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한 거죠. 하반기에 재정 수지가 흑자가 나오는 거군요. 이렇게 억지로 맞추려면은 지출을 131조나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131조나. 예? 그러면 나라 경제는 거덜나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 9월달에 영국의 최연소 그러니까 여자 수상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대처 흉내내면서 나왔던 리즈 트러스라고 그 여자 수상이 있었잖아요. 그 보수당 정부가 44일 만에 사임했잖아요. 그때 44일 만에 사임한 이유가 뭡니까요? 본인이 수상이 되기 전에 앞에 보수당 정권에서 영국이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100% GDP 대비 100% 가깝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계획을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증세할 수밖에 없어요. 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세 안 하면 결국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그러니까 인상하겠다는 걸 정해졌었는데 보수당에서. 근데 리즈 트러스가 집권하고 나서 그 인상 계획을 무효화시킨 거 아니에요. 무효화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그냥 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미쳤다고 막 이렇게 막 코멘트 날리고 그랬잖아. 유명한 경제학자들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의 국채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이랬었잖아요. 워낙 급해지니까는 영란은행이 다시 그러니까 돈 찍어내가 돈 풀어가지고 국채 매입해주고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결국은 리즈 트러스가 사임해가지고 그게 진정이 됐잖아요. 예? 진정이 되고 그러니까는 차기 내각이 어떻겠습니까? 원래대로 하겠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원래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 진정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영국이 작년에 그 미친 짓을 한 것은 그래도 예? 증세에 대해서 그런 건데 얘네들은 지금 거꾸로 완전히 가다가 지금 나라 경제를 지금 성장률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나라가 어딨냐고 도대체가요. 예? 본인들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고 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 건전성도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자,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엉망이 되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서 보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요. 자, 전체 정부가 걷어들이는 국세 세금 수입이 한 29조 원 정도 줄어든다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뭐가 줄어들었습니까요? 법인세가 한 26조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것도 과소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소평가요. 네? 과소평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한 10조 정도 줄어들고, 예? 근데 근로소득세는 한 5조 원 정도 올라가, 오히려. 예? 월급쟁이들한테서는 세금을 한 5조 정도 더 걷고, 예?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한 36조 세금 줄여주고, 5조 정도 그러니까 월급쟁이들한테 증세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내년도 이게 그러니까는 예산 계획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짠 게 어떻게 짜놨습니까? 예산안 보게 되면요.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예? 우리 화제가 됐던 게 R&D 연구개발비 예산을 17%나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해에 비해서. 이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과학의 중요성은 적어도 누구도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연구개발비는
증액을 하지, 예? 감액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감액을 하는 경우는요. 그 안에 무슨 뭐 나눠먹기가 있든 어쨌든 간에 그냥 증액을 하거든요. 예? 17% 줄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힘이 없는 부서가 됩니까? 교육부서지요. 교육부서에서 한 7조 원 가깝게 또 줄인 거 아닙니까? 7%나. 전체 예산은 그러니까 3%를 증가시켰는데, 예? 연구개발비하고 교육 예산을 이렇게 크게 줄였어요. 그 대신 어딜 늘렸습니까? 예? 예교통일 분야를 20% 늘린 거야. 윤석열의 그 자유전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선전전을 해야 될 이런 쪽에다가 예산은 그러니까는 한 20%나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이 뭡니까? 여기가 진짜 카르텔의 온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야. 예? 지방의 SOC 사업과 관련해서 토목사업이라는 건설사업에 얼마나 많은 유착 관계가 있는지, 건설과 이 공무원들 간에. 여긴 4% 증액을 했어. 여기 왜 그럽니까?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선거와 관련해서 표를 얻자니, 여당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증액 좀 해달라고. 예? 그 쓸데없는데 막 도로 놓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근데 지금 뭐냐면은, 우리 많이 뉴스 들었을 거예요. 과학기술계가 완전히 지금 있잖아요. 과학기술계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는 최고의 그 아주 그냥 나쁜 집단으로 이렇게 돼버렸어. 비효율적인 집단. 그러니까 돈은 잔뜩 쓰면서 별로 성과가 없는 집단이라는 얘기인 거죠. 비효율 집단. 그 다음에 비윤리 집단. 서로가 나눠먹고 과거하는. 그 다음에 무능한 집단. 이거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자존심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존심 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최고의, 여기를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을 딱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여기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예산 축소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그 공무원들이 이권으로 챙겨먹던 것들은 안 줄어듭니다. 안 줄어들고, 오히려 순진하게 연구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쪽 예산이 되게 줄어듭니다. 그럼 결국은 그쪽에서 과학기술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떠나요. 왜 떠납니까? 살기 힘든 건 떠나지요.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 기반을 이렇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절대로 있잖아요. 그 관련 그 정부 출연기관들 이런 데서요. 자기들 공무원들 이권과 관련되는 건 손 안 댑니다. 그거 안 줄여요. 안 줄여. 어디 줄이느냐? 그냥 순진하게 그러니까 연구를 진짜 말 그대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이런 사람들 이제 예산을 줄입니다. 예산을 줄여요. 예? 원래가 자기들 먹던 거를 계속 자기들 먹던 것이 먹이가 줄어드는 건 싫거든. 예?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그러니까는 주로 그러니까는 그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 사익이 국가 장기적인 이익을 내가 왜 신경 써? 이런 거거든요.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나보러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소위 말해서 이렇게 변명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사적인 챙기는 것들 절대 안 줄입니다. 결국은 순수하게 연구개발에 전념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럼 그 사람 떠나죠. 내가 이러면서까지 여기 왜 있어야 돼? 예국으로 나가고요. 예국에 나가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 많이 있어요. 네? 과학계에. 떠나거나, 아니면 학교 쪽으로 옮기거나, 뭐 이러죠. 참, 이 사람들이 참 제가 지금 보게 되면 나라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요. 윤석열,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예? 완전히 이거 가지고 저보고 선동한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수치들을 가지고 좀 반박해 보세요. 수치들 가지고. 예? 선동한다고 하시는 분들은.